안녕하십니까. 라온피플 대표 이석중입니다. 저희 라온피플은 2010년에 설립된 머신비전 관련 전문회사입니다. 그 설립 이후로 계속 머신비전 분야에서 일을 해왔고요. 주로 이제 산업 현장에서 제품이 제조되면 이게 양품인지 불량인지를 검사해오는 그 일을 주로 해왔었고, 그러다가 2015년 경부터 국내 최초로 AI 기술을 접목시키면서 영상 속에 들어있는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들이 대폭 향상되게 되었고요. 이를 바탕으로 기존에 이제 검사가 불가능하던 영역들까지 진출하게 되었고, 현재는 다양한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2018년 경부터는 저희가 그 개발한 비전 기술을 산업 현장에만 적용시키는 게 아니고, 이거를 스마트 라이프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의 일상 영역으로 확대를 시켜서 교통 분야에서도 AI를 써서 크게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라든지 농업 같은 분야로 다양하게 현재 진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는 2019년에 상장을 했고요. 2020년에 이제 모두 알다시피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고객들이 대부분 해외 고객들이 많았는데, 고객과의 연결이 끊어지면서 매출도 좀 타격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과 2021년은 영업 적자를 기록하게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고객들한테 실망도 저희 주주들한테 실망도 안겨드리고 그런 감이 있는데, 작년부터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해서 다시 이제 흑자 전환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었고요. 2023년은 작년부터 개발해 왔던 많은 제품들이 출시가 되면서 시장에서 저희가 충분히 성장하는 모습을 다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스크린 골프 사업이 이제 센서 사업, 여기 이제 상당히 캐시플로우가 좋고, 좀 주력 사업으로 이렇게 좀 많이 성장한 느낌인데, 이 사업에서 사업 트렌드나 뭐 관련된 매출 전망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길들이 묶이면서 골프에 관한 관심이 크게 올라왔고, 저희는 이제 기존부터 준비해왔던 골프 솔루션들이 활발하게 이제 팔리는 어떤 계기가 됐습니다. 가장 큰 고객은 카카오 VX고요. 저희가 2014년경부터 저희 솔루션을 공급을 해왔습니다. 저희 제품은 스크린 골프에서 골프 공의 움직임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카카오 VX가 사업을 더욱 확장시킴에 따라서 저희 사업도 같이 커질 수 있게 되었고요. 최근 한 2, 3년 사이에는 카카오뿐만 아니라 보이스캐드라든지 GTS와 같은, 그리고 또 중소 어떤 그 골프 사업을 하는 업체들까지 저희 사업을 확장하게 되었고요. 특히 작년에는 해외에서 약 20여 년간 활발하게 스크린 골프 관련된 솔루션과 골프 시뮬레이터 사업을 해왔던 프로티라는 업체와 MOU를 맺고 더욱 해외 시장을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제 금년 1월 말경에 미국에서 PGA 쇼가 열렸는데요. PGA 쇼에서 저희 제품 2개의 신제품이 발표가 되었고, 거기 그 방문자들로부터 굉장히 찬사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 해외 고객을 통한 골프 매출이 일어나면서 크게 시장이 성장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쇼에 출품한 제품은 2개, 뭐 어떤 제품이죠, 거기?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우타석에서, 그러니까 천장에 대각선으로 약 45도 방향으로 설치를 하고 우타석에 쓰시는 그 골퍼들을 인식했다면, 이번 제품은 그런 제품도 하나가 있고, 신제품은 이제 좌타석, 우타석 관계없이 전부 다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개발됐고요. 그 솔루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국내는 대부분 큰 업자들, 골프존이라든지 카카오 같은 큰 업체들이
자기네 프랜차이즈를 늘리는 방식이었다면 해외는 그런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 이거를 가정에 설치해 놓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기사가 가서 설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아주 손쉽게 몇 번의 조작만으로 그 캘리브레이션, 즉 설치 작업을 마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보강이 돼 있어서 한결 그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시장을 이제 우리가 골프 시뮬레이터 이제 시장이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B2C 시장을 이제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직접 하진 않고요. 저희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 브랜드 인지력이 더 좋은 이제 프로티를 통해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고, 저희는 더 좋은 센서, 더 좋은 장치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게 이제 목표고요. 그럼 이제 두 회사의 역할은 이제 프로티가 이제 유통 역할을 하는 유통과 거고, 골프 시뮬레이터. 시뮬레이터. 그러니까 저희 그 프로티 같은 경우는 지금 약 15만 개의 골프 코스 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맵을 만들어서 독자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이미 좋은 그 유통망을 갖고 있고 솔루션을 갖고 있는 업체와 결합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좀 더 정확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공급하고 거기는 이제 소프트웨어와 결합된 솔루션을 판매하고 이런 형식입니다. 그럼 이제 프로티랑 같이 이제 코업을 해서 소위 얘기하는 스크린 골프 사업을 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제 이게 조금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국내는 이게 이제 체인점 형태로 운영이 됐다면 해외는 그렇게 이제 그런 개념도 있지만 가정에 솔치해 놓고 그 자기 골프 실력을 높이는데 이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적합화된 최적화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진행 단계가 좀 어떤가요? 현재? 저희가 이제 작년 그 하반기에 샘플을 공급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PGA 쇼에서 제품을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딜러들이 찬사를 보냈고 굉장히 또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튜버들도 와서 다녀갔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프로티에서 그 세일즈 리퀘스트를 지금 취합을 하고 있는 단계고 조만간에 이제 저희한테 주문을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정도에 이제 AI 골프 레슨 사업 요 자료를 낸 적이 있는데요. 네네. 요거는 뭐 어떻게 개발 진행 상황이나 상용화 시기나 뭐 어떤 형태로 할지. 예. 뭐 이런 저희가 그거는 이제 노림수로 가져가고 있는 건데요. 마침 질문 잘해 주셨습니다. 지금 유튜브 아마 그 골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레슨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뭐 매우 많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그 유튜브를 보더라도 자기가 그렇게 칠 수는 없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해주고 싶은 거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 티칭 프로들이 하는 역할을 AI가 대신해주는 그런 레슨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JTBC에 2명의 프로와 조인식도 가진 바가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치고 있다라는 거를 잘 판단만 할 수 있더라도 고칠 수가 있는데 자기는 그냥 연락에 운동만 하다 보면 잘못하면 몸이 상하기도 하고 또 운동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AI가 이제 자기 치는 부분들을 보고 판단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쳐라고 알려줄 수 있다고 하면은 골프 실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일단 두 가지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휴대폰의 앱 형태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지금 4월쯤에 베타 버전을 릴리즈하려고 금년 4월에 베타 버전을 릴리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프리미엄 레슨 버전입니다. 뭐 그 연습장 가보면 엉터리 프로라고 말하면 이제 프로님들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티칭 실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냥 한 사람 오래 가르치려고 잘 핵심을 안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님들도 계신데 저희는 이제 그 골프 자세를 볼 수 있는 그 고속 전용 카메라를 개발해 놓고 거기에 그 AI 엔진을 붙여서 지금 어떤 부분의 자세가 잘못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백스윙이 잘못되고 있는지 임팩트 순간이 잘못되고 있는지 팔로스루가 잘못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 등등의 자세들을 리플레이도 해주고 그 부분을 어떻게 고쳐라고 지시를 해주는 그런 솔루션을 낼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저희 자체 이제 브랜드로 할 생각이고요.
그 후자로 말씀해 주신 프리미엄 그 버전에서 유료로 이렇게 해서 네. 매출되는 네, 뭐 예. 이런 그렇게 건가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거는 이제 앞으로 연습장도 지금하고 다르게 그냥 맹목적으로 휘두르기만 하는 연습장이 아니고 그런 최첨단 기기들이 설치된 연습장들이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이제 이게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스크린 골프 방이 거의 한 10만 개 이상의 방이 있는데요. 그 스크린 골프 업주들은 오전 시간을 어떻게 잘 굴리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대부분 오후에는 이제 고객들이 와서 채워주는데 한 3시 정도, 오전부터 3시까지를 어떻게 잘 채우냐,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부분을 저희 같은 레슨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되면 골프 실력을 늘리는 사람들, 특히 뭐 주부라든지 오전 시간이 가능한 사람들은 저희 그 툴을 이용해서 골프 실력을 늘리고, 그러면 점주도 오전 비는 시간들을 돌리면서 가동을 시키면서 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 또 뭐 기존의 스크린 골프 업체들하고는 아직 뭐 비즈니스 협의를 한 건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협의를 통해서 고객도 좋고 저희 점주들도 좋고 가맹주도 좋고 저희도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예. 그 말씀하신 게 비슷한 게 그 골프존에 그런 것도 있던데 뭐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예, 골프존에 네, 있는 네. 그 모델들은 저희가 봐서는 네. 그러니까 너무 코스트에만 민감하게 생각을 해서 실질적으로 분석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전문 연습용으로 그거를 개발했기 때문에 보고 나면 확실하게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게 개인이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뭐 그런 가격이나 뭐 이런 것들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범위를 정해 두셨나요? 아직은 뭐 가격까지 산정하진 않았고요.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의 유료 모델이 있습니다. 유료 모델은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아주 빠른 모션이 아닌 것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분석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퍼팅이라든지 어프로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앱을 통해서 저희가 유료 구독 모델로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용 연습장이라든지 그쪽은 이제 따로 가격을 책정을 할 예정인데 뭐 유저들한테 크게 부담이 없는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올해나 뭐 내년 이렇게 되면은 좀 성장률이나 이런 게 좀 어떨까요? 제품별, 네. 제품군별. 저희가 이제 크게 보면은 AI 머신 비전이라는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골프 센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AI를 이용한 디바이스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AI 스마트 비전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모듈 검사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 검사는 휴대폰에 사용되는 카메라 모듈이 잘 만들어졌는지를 검사하는 장치인데요. 그게 이제 2019년까지는 저희 그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로 대부분 고객이 중국에 있었고, 예. 코로나로 이제 그쪽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매출이 빠졌던 부분이고요. 골프는 이제 반대로 골프에 관한 관심사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금 특히나 미국에서도 스크린 골프에 관련된 관심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시장하고 잘 맞게 이제 저희 제품이 어떻게 보면 트랜지션이 있었던 거고요. AI 머신 비전 같은 경우는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이게 정체가 아니고 사실은 이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어떤 장치들, 그러니까 장비들도 했지만 그 장비 사업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솔루션 내지는 소프트웨어 사업이나 나중에는 이제 구독형 모델 형태로 비즈니스를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예전에가 어떻게 보면은 고객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풀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솔루션 프로바이더나 SI 성격의 일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포괄적으로 우리가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주고 고객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저희가 이제 올해 그 3월 한 15일경에 3월 한 8일경에 머신비전 전시회가 이제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3가지 제품을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하나는 이제 기존에 저희가 머신비전 검사를 해왔던 나비 AI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저희가 매년 이제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발표를 해왔고, 이번에는 나비 AI 프로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꿔서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이제
AI를 써서 비전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툴들이 현재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뭐 그냥 약간 대동소이한 경우인데, 이 비전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뭔가 이 결과가 잘 나오면 끝나지만 결과가 잘 안 나왔을 때 어떻게 얘를 효율적으로 분석을 해가면서 빠른 시간에 결과를 낼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 그 툴에는 고객들의 어떤 디벨롭먼트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학습하는 방법도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모델도 굉장히 최신 모델들, 그러니까 뭐 스테이트 오브 아트급 정도의 모델들을 쉽게 쓸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가 있고, 뭐 데이터의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객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수 있고, 심지어는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조차도 이제 분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산업 현장에서 그 AI 비전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그 학습용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족한 학습용 데이터를 수집을 통해서만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인 측면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해왔던 생성형 AI, 그러니까 그 실제 분량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게 아니고 정상 이미지로부터 분량을 생성해내는 그런 툴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이제 분량을 쉽게 제너레이션 한다고 해서 EGDPAC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런 어떤 툴을 이용해서 분량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는 대신에 만들어서 쓰게 되면은 전체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사이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이 그런 발표가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전체 이런 AI 모델 성능이라든지 그다음에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부분부터 AI 모델을 배포하는 데까지의 일련의 사이클을 사람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플랫폼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하루에 이제 산업 현장 같으면 수십만 장의 데이터, 수백만 장의 데이터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데이터 중에 어느 데이터를 써가지고 학습을 집어넣을 거냐를 사람이 계속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는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과정인데, 저희 툴이 자동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학습에 추가할 데이터를 결정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최적의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최적의 모델이 만들어지면 그거를 배포까지를 일련의 과정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특별한 어떤 코딩 기술이 없어도 그러니까 노 코드는 아주 아이디어란 얘기가 될 거고요. 로우 코드라고 해서 코딩이 조금만 되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고객들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뭐 반도체 PCB 분량 검사 분야 있고, 예, 크게 이제 네 분류로 해 두셨더라고요. 네. 예, 각각의 이제 진행 사항들이 있던데, 그 좀 핵심적인 것들만 조금 최근 진행 상황이랑 뭐 계획들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비전 검사는 뭐 그 산업계 영역을 가리지 않고, 사실 그 제품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이게 이제 외관상의 분량을 검사하는 부분은 다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뭐 일부 대표적인 경우만 뽑아 놓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PCB 분량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PCB를 제조하고 나면은 PCB를 만드는 과정이 거의 반도체를 만드는 것과 유사하게 화학약품을 많이 사용해서 이제 제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디자인하고 다르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디자인하고 다르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처음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양품인지 불량인지도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저희 솔루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검사하던 방식 대비 검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의 눈높이로 AI 모델을 개발을 했고, 이를 통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 검사 장비가 그 검사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 장비를 1차 검사 장비를 통해서 필터링 시킨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최종 확정을 하는 방식이었다면 저희는 이제 최종 그 검사자들의 수준으로 AI 모델을 학습했기 때문에 이거를 그 사람들이 검사하는 부분을 제거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라인으로 통합 구성, 그러니까 라인이 끊어지는 게 아니고 통합 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크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이제 업체들에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했던 예 중에 뭐 3D 전로 검사라는 거는 이제 그 철강 그 만드는 회사에서 뭐 그 쇳물을 이제 녹일 때 그 고로를 쓰게 되는데요. 이 고로가 이제 뭐 그 한 번도 안 보셨겠지만 크기가 뭐 한 20, 직경이 한 20m 정도 되는 엄청난 크기고 그 고로의 외벽 두께도 1m 이상이 되는 두께를 갖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내부에 마모가 생깁니다. 마모가 생기는데 이 검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마땅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뭐 사람들이 이제 이게 그 쇳물을 이렇게 쏟더라도 그 주변 온도가 한 1000도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방열 장치를 하고 그 앞에 가서 사람이 눈으로 검사하는 것도 굉장히 불가능한 방법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체 방법으로는 그 안에 센서를 심어서 그 만약에 이게 깎이게 되면은 그 온도가 좀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큰 로에다가 센서를 전부 다 심을 수 없기 때문에 로가 마모되는 것 자체를 안다는 게 사실상은 쉽지 않았던 과정이었는데 저희는 여기에다가 이제 비전 기술, 스테레오 비전 기술을 적용해서 이거를 판단해서 영광로의 마모 상태를 알려주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을 했고요. 뭐 자동차 외관 검사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거는 그 자동차가 이제 보통은 60초에 한 대씩 그 출고가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아무리 이제 잘 했더라도 자동차의 외관에 여러 가지 이제 뭐 기포라든지 얼룩, 긁힘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노련한 검사들도 가끔 이제 피곤하게 되면은 그걸 놓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터널 형태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특수 조명과 수십여 대의 카메라를 달아서 검사를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검사하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유관 검사자리 놓치던 그런 검사 부분들을 이제 검사가 가능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웨이퍼 같은 경우도 이제 웨이퍼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웨이퍼를 만들게 되면은 크랙이라든지 불량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검사해주는 그런 솔루션이고요.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검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불량을 또 누적을 시켜서 불량의 어떤 양태를 보게 되면 어떤 공정에서 불량이 생겼는지까지 추정을 해낼 수가 있고 이제 그런 데에 저희 제품이 쓰일 수 있도록 이제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장시간 개발을 야심차게 개발해 왔던 제품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구강 쪽 관련된 제품인데요. 그러니까 구강을 볼 수 있는 제품, 구강 스캐너 제품이 있습니다. 이제 구강 스캐너는 뭐 치과 가보셨으면 치과 치료에 이제 거의 예전에는 뭐 CT 찍고 엑스레이 찍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치과 치료의 시작이었다면 요즘은 이제 거의 구강 스캐너라는 제품을 이용해서 구강 데이터를 확보하는데요. 저희도 이제 요 구강 스캐너로 프로토타입 개발을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한 15일 경에 독일에서 IDS라고 가장 큰 치과 전시회가 있는데요. 그 치과 전시회에서 프로토타입을 발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토타입을 3월에 이제 발표를 하면은 뭐 어떻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식약처 승인을 거쳐서 가을 정도 되면은 판매 가능한 수준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강 스캐너뿐만 아니라 하나 더 준비를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치과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그 의사들이 시간을 쏟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교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합은 이제 치아의 아랫니와 잇몸이 이렇게 물리는 건데요. 틀니를 해놓거나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치아를 끼워 넣는데 이게 이제 기존에 그 자기가 저작 습관, 그 씹는 습관하고 달라서 뭔가
잘 안 맞아서 이물감을 느끼고 그래서 이거를 다시 뺐다가 약간 수정해서 꽂고 하는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뭐 1시간 이상씩도 소모가 되는데요. 근데 이거를 이제 디지털 교합이라는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은 기존에는 교합지라는 그 먹지를 씹어서 교합을 받는데 그거는 한 단면밖에 못 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디지털 교합이라는 기술은 시계열, 그러니까 치아 씹을 때 촉이 끝부분, 그다음에 치아를 이렇게 돌려서 찝는지 뭐 밀어서 찝는지 이런 그 저작 습관에 맞춰서 압력을 그대로 끄집어낼 수 있고 그러면 그거에 맞춰 갖고 치아의 모양을 우리가 레커멘데이션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구강 스캐너하고 결합이 되면은 지금까지 없었던 치과 치료의 혁신이 일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품도 저희가 이제 가을쯤에 같이 공개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거는 영업을 이제 각 치과로 하는 건가요? 매출이? 네, 그렇죠. 저희 자회사가 지금 예. 이제 라운메디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있고 이쪽에 이제 장치하고 장치와 연관된 소프트웨어는 나온피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 중요한 어떤 그럼 올해 매출 계획으로 내부적으로는 잡아두셨겠네요. 올해 매출 계획은 아주 크지는 않을 것 네. 같지만 아마 저희가 기대했던 대로 간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치과 치료의 혁신이 일어나는 분야라서. 그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오픈 AI 그 챗 GPT에 대해서 당연히 네. 관심이 엄청 많으실 거고, 예. 관심 있게 보셨을 거고,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제 이 회사가 라운피플이 좀 적용할 만한 어떤 사업적인 아이디어가 있는지 뭐 이런 게 일단은 그 현상 자체 최근의 현상을 어떻게 보셨는지 하고 관련해서 뭐 회사가 관련된 사업적인 뭐 아이디어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어마어마한 반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회사에 적용할 부분은 굉장히 무궁무진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시트를 만드는 과정도 어떻게 보면은 그걸로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 응답, FAQ 같은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포맷, 기본 포맷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일부 수정하는 형식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가 저희는 이제 주목을 해보고 있고요. 이제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건 저희 이제 비전 어플리케이션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수시로 여러 가지 코드들을 만들어 쓰는데 그거를 직접 작성해서 쓸 수도 있고 일부는 거기다가 요청을 해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코드들을 가지고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서 만들어지는 코드의 수준이 결코 낮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이제 개발 쪽이라든지 회사적으로는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비전 분야에서 또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영상 쪽에 이제 판독을 통해서 어떤 태그, 그러니까 이 영상이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를 태깅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해주게 되면은 이제 AI 학습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원시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가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즉 그 데이터가 갖고 있는 정보 자체 이거를 이제 메타데이터라고 부르는데요. 이 메타데이터 쪽에다가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비전 AI 플랫폼 만드는데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블링이라든지 이런 분야에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생성형 AI, EGD팩이라는 그 생성형 AI가 있는데 그 산업 현장에서 만드는 생성형 AI는 지금 그 발표된 그런 어떤 달리2라든지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그런 생성형 AI로 만들어 쓰기에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생성형 AI들은 애니메이션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상상 속의 어떤 이미지를 만드는 거는 적합할지 몰라도 그 AI 학습에 도움이 되는 아주 사실과 비슷한 분량을 만들어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전문적인 그런 어떤 그 산업 현장에 쓰일 수 있는 분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툴을 만들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앞에 그 챗 GPT하고 결합을 시켜주면은 그 분량의 위치라든지 분량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을 가지고 연구해 볼 테마인 것 같습니다. 그 최근 뉴스 중에 보면은 그 아이킵 관련해서 뭐 수주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네. 주가가 당시에 좀 많이 좀 반응을 했더라고요. 보면은 뭐 그 이후로 이제 며칠 사이에 이제 챗 GTP 이슈로 이제 증시에 AI 이슈가 생겨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IT 관련해서는 뭐 추가 수주 뭐 추진 동향이라든지 이게 요 자체로는 나온 내용 자체로는 사실 뭐 규모가 크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추가적으로 이게 좀 확장 의미가 있다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이제 저희 뭐 운전자의 상태를 감시하는 거는 뭐 저희가 최초로 개발한 건 아니지만 기존에 시중에 나와 있던 것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감지 능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도 정확히 이제 지금 졸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명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은 잘 반응을 못 하는데 그런 어떤 조명 변화에도 아주 강인한 성능이 있고 뭐 마스크 착용 시에도 좋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어필이 돼서 저희 제품이 그 고객사에 들어간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가장 크게 기대하는 거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뭐 DHL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딜리버리 쪽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저희 제품이 인정받았다라는 거는 이제 타 관련 업체들 그러니까 뭐 고속도로에 나가 보면은 지금 엄청나게 많은 트럭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 트럭들을 볼 때마다 저는 이제 그들이 우리 고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은 고객들을 만나고 일부 고객들하고는 조금 더 진전된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쪽 그 D사도 지금 아시아 쪽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걸 만든 이유는 이게 이제 유럽에서 법제화가 될 거라고 했는데 그게 약간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나 내년에 분명히 법제화 얘기가 나올 거로 보여지고 있고 그러면 차량에 이제 의무 장착 해주는 형태로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뭐 일본이라든지 미국과 같은데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어 한국에도 법제화 형태로 넘어오게 될 것이고 그때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요게 뭐 수주 건으로는 이 건이 처음인 거죠? 요 IT 관련해서. 그 전에 이제 좀 규모가 작은, 규모가 작은 테스트 물량. 테스트 물량들은 있었고요. 지금 여러 군데서 테스트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요게 한 내년 정도 되면 매출로서 좀 의미가 있는 수준이 뭐 될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는 어쨌든 올해 이제 그 글로벌 회사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유럽 쪽에서의 법제화 움직임에 대비해서 유럽 쪽으로 루트를 뚫는 영업 루트를 뚫는 작업을 해서 그럼 영업 대상은 이제 물류 회사인가요? 아니면 완성차? 사실은 법제화가 되면 이제 모든 차에 이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장거리 이동하는 차부터 먼저 의무 장착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한 번이라도 그 졸다가 사고가 날 뻔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저희 제품 써보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법제화뿐만 아니라 장거리 이동하는 회사들을 이제 먼저 대상으로 하고 있고 법제화가 되기를 저희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좀 배당 성향에 대해서 뭐 최근에도 이제 배당 이제 꾸준히 하고 계신 걸로 있는데 앞으로 뭐 현재 또는 앞으로 이제 배당 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원론적으로 수준으로 뭐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아마 국내 이제 AI 기업들 중에 배당을 지속적으로 해온 회사는 저희 회사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뭐 주주의 이익을 제고하는 거를 뭐 최우선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뭐 무상증자도 실시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장부가 30억 수준의 자사주를 소각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어떻게 보면 저희는 흑자 전환을 함으로써 자신감을 얻었고, 금년부터는 이제 이익이 더 증가하게 되면은 그 이익에 맞춰서 배당도 지속적으로 하고 뭐 배당 금액도 늘려가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혹시 있으실까요? 네.
뭐 맞을까요? 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어쨌든 저희가 원래 이제 회사를 설립하고 예. 한 번도 매출이 꺾이지 않고 네, 우상향으로 지난 10년간 왔다가 예, 공교롭게도 상장하고 이제 2년간 매출이 꺾였습니다. 적자를 받고 하지만 이제 2020년부터 다시 우상향으로 오고 있고 그래서 작년부터는 이제 리커버리가 됐기 때문에 다시 10년간 그런 그래프로 올라간다면 저희가 시장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주식이 어렵다고? 하루 10분! 감을 보면 성공 투자에 감이 잡힌다. 투자 정보가 한눈에! 감을 통해 해외 주식의 감을 잡아보세요.